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시설 작물을 하기 앞서서 해당되는 농업시설물, 버섯재배사, 부대시설이라는 시설을 볼게요. 역시나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뺍니다. 거기다가 이제 보상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시설이란 워낙 고가액이다, 고가가 비쌀 수가 있어서 나 그냥 50%만 보상 받을래요, 뭐 60%만 보상 받을래요, 100% 다 보상 받을래요 하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계약자가. 그럼 그 비율을 곱해서, 다른 것들은 그냥 대부분 보험료도 싸고 하니까 다 가입을 하는데, 시설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인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냥 내가 선택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똑같이 손해액 자기부담을 뺍니다. 그 다음에 과실도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 금액에서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비율, 가피자예요. 똑같이 복분자도 그냥 가피자, 근데 피해율 구하는 게 조금씩 틀려요. OD도 똑같이 그냥 가피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수에서는 이 감귤이 옥수수처럼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요. 역시나 손해액의 자기부담을 빼고, 그 다음에 감귤에 대해서도 과실손해에 대한 추가 보장, 아까 복숭아랑 포도 거기에서도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을 이 피해율에다가 10% 해준다는 게 있었어요. 그게 있었고, 농업수익 감소 보장도 그냥 가피자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구하는 공식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안 한 게 생산비 보장, 아니 시설 작물만 안 해봐. 시설 작물.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 고추나 브로콜리하고 내용은 비슷해요. 그래서 일정한 보험 가입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를 곱하고 거기다가 경과비를 곱하고 피해를 곱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들은 좀 오류가 있어요. 이것도요. 사실 재배 면적이어야 되는데 보험을 가입한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를 아까 곱하는 게 뭐였죠? 이게 그러면 보험 가액이 되고 보험 가입 금액이 돼요. 거기다가 일정한 경과비를 곱하면 그때까지 들어갔던 투입된 생산비가 돼서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생산비가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피해율을 곱하게 되면 손해액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고추나 버섯은 여기다 빼기 자기부담금이 있었어요. 자기부담금이. 근데 시설 작물은 자기부담금이 없어요. 대신 소손해 면책금이라고 해서 1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제가 좀 다 정리를 한번 해보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비율로 하는 상품이랑 손해에서 자기부담금을 빼는 유형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 그냥 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여기서 손해액 자기부담 빼는 게 아까 과수에서 좀 특징이 있었던 게 어떤 거 있었냐면 감귤 품목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을 뺐었어요. 그 다음에 시설 같은 경우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다음에 곱하기 보험 가액 나누기 보험 가입 금액. 이거는 단 비례보상일 경우, 그러니까 일부 보험일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일부가 아닐 때는 손해에서 자국을 빼주면 됩니다. 단 이걸 곱하는 거는 일부 보험이나 비례보상일 경우에만 이렇게 곱하는 거고, 아닌 경우는 손해에서 자국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해시설, 방금 봤던 원해시설은 손해에서 자를 빼고, 혹시 이렇게 일부 보험이면 이것도 적용이 되고, 여기다가 보상 비율 어떻게 적용했죠? 50% 가입하든지 60% 가입하든지 그렇게 적용은 끝났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인삼은 여기 안 들어가겠고, 그러면 저희가 해서 고추, 브로콜리,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작물만 하면 다 끝나요. 시설 작물까지만. 또 그게 안 있었네요. 그러면 여기서 밭작물에서는 옥수수까지도 손해액에서 자기부담을 빼는 품목이 있어요. 그래서 과수에서는 감귤, 밭작물에서 옥수수,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시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고추, 브로콜리, 시설 작물이 뭐냐면 결국은 이게 생산비 보장 밭작물로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고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곱하기 그때까지 들어갔던 경과됐던 비율을 곱하면 이게 그때까지 투입된 투입 생산비가 돼요. 그때까지 투입된 투입 생산비가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금.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이때까지 들어갔던 비용에다가 피해율을 곱하는 게 결국은 저희가 손해액이 되는 거고요. 그때까지 내가 돈이 10,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거기다 피해가 30% 났으면 300만 원이 내가 들어갔던 비용에 대해서 돌려받는 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부담 빼면 손해액이 자기부담금 그런 형식이고요. 시설 작물. 시설 작물은 이 보험 가입금액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험 가입금액을 설정하기 위해서 가입 면적. 가입 면적이 만약에 1000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내가 제곱미터당 뭐 2,000원씩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걸 말로써 표현하면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라고 해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내 1000제곱미터당 2,000원씩 들어갔다. 아파트 지을 때도 평당 뭐 1,000만원, 2,000만원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게 100평이다. 그럼 전체 들어갔던 비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보험 가입금액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일정하게 그때까지 들어갔던 비용이니까 역시나 여기도 경과비율 곱해요. 경과비율. 그래서 그때까지 들어갔던 원래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그때까지 들어갔던 비율 곱하고 여기다가 피해율을 곱하면 돼. 피해율. 그럼 내용은 똑같죠. 위에 거랑 아래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위에 거는 보험 가입금액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과비율을 곱했던 거고 밑에 거는 보험 가입금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가입 면적에다가 보장 생산비를 곱함으로써 보험 가입금액을 만들고 거기다 경과비율을 곱하고 피해율을 곱해요. 근데 여기다 빼기 자기부담금이 없다는 거 차이만 있어요. 빼기 자기부담금이 없다. 빼기 자기부담금이 없다. 그런 차이. 그리고 끝났어요. 사실 이제 이 정도예요. 아까 그 페이지에 있는 게.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피해율을 구할 때 결국은 저희가 여기도 피해율이 있고 여기도 피해율이 있고 이 앞쪽에도 여기도 피해율이 있는데 이 피해율을 어떻게 구하는지만 또 품목별로 좀 구분하시면 되시는데 대부분 저희가 평수 및 평이고 아니면 일정하게 저희가 뭐 피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무슨 조사 결실수 쓰는 게 있고 고사 결과모주 쓰는 게 있고 피해 관련된 내용 갖다 쓰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 부분들은 다시 이제 2차 2과목을 할 때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다가 피해율 구하는 것만 아시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까지 해서 다 끝났네요. 네, 다 끝났고 저희가 이 조사 방법이나 조사 이 부분들은 우선은 원칙은 보면 그냥 원칙만 우선 가져갈게요. 저희가 조사할 때 인삼에 대해서는 재해가 특정 재해다. 특정 위험이 특정 위험. 그래서 재해가 모든 재해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일정한 특정 재해만 인정한다. 어차피 이거 2차 공감에서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조사 내용은 저희가 인삼도 수확량 조사를 한다. 수확량 조사. 조사 시기는 뭐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한다. 뭐 조사 방법은 전수조사는 모두 조사하는 거고 표본조사는 몇 군데 표본을 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다른 작물들은 각각 기간에 따라서 대상 재해가 있을 거고 조사 내용은 어떠한 조사가 있는지 보고 조사 시기는 대부분이 사고 접수 후에 지체 없이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사 방법은 저희가 보셨다시피 표본조사를 하거나 또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들 하는 품목들이 있다.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한다. 역시나 뭐 표본조사한다. 그래서 과수는 달려있는 거에 대한 조사, 또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한 조사, 또 나무조사가 있고 일반적인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는 그냥 피해가 있으면 피해가 있나 보다 해야 되고 나중에 그걸 뽑아가지고 무게를 재봐야 돼요. 그런 조사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전체 다 무게를 뽑아가지고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표본조사 하는 거고 또 과수원도 전체 나무에 달려있는 걸 다 세가지고 무게를 다 곱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몇 군데 샘플을 해서 표본만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 어떤 벼에 관련된 부분이나 콩이나 그런 품목들은 한 번에 컴파인트 되고 한 번에 다 수확할 수도 있고 그게 하루 만에 끝나기도 하고 하는 작물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는 작물들은 그렇게 전수조사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떨어진 과수 세는데 몇 개 안 떨어졌어요. 아니면 갔는데 그걸 다 모아놨어. 과수원에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전수조사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전수조사는 모두 조사하는 거고 표본조사는 다 조사 못하니까 하는 부분. 그리고 모든 나무는 전수조사한다. 그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판단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이나 시설 또한 전수조사를 해야 돼. 모든 시설은.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밭작물도 역시 전수조사, 표본조사, 전수표본 뭐 이렇게 전수조사도 가능하고 표본조사도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쭉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 각각 해당 품목마다 어떠한 조사가 있고 언제 시기하고 어떤 조사를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이 있고 세부적으로 이거를 몇 개를 갖다 조사할 건지 그런 것들은 또 어차피 2차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내용들이랑 이걸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고 우선은 기출문제 내용 보시면서 관련된 것들 참고하시면서 보는 요령 키우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1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회부터 이거는 더 단순해요. 답이 더 단순하게 돼요. 상법보험표는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나 기존에도 상법 관련돼서는 계속 어떤 법에 관련된 시험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농업재해보험 법령은 말씀드렸다시피 손해평가사만 시험을 이걸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과거에 기출문제나 응용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으니까 법조항이 있는 그대로 갖다가 써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 서술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로 내용을 A는 B다를 그다음에 A는 C다 그리고 A를 C로 연결해 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크로스해서 이렇게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아니면 있는 그대로 해서 보시면 된다. 근데 대신 이제 범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과목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범위가 좀 커서 좀 공부한 양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법상 농업재해보험 심의의 심의사항이 아닌 거 보니까 뭐 특별한 건 없고 어떤 상품을 허락해 준대요. 제가 보험 상품을 농업재해보험 심의에서 국가에서 인가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예요. 보험 상품을 어떤 뭐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그런 데서 인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아닌 것을 쓰라고 하니까 이건 없는 내용들이니까 아마 이게 뭐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긴 것들만 기억하세요. 아닌 거는 만약에 내가 이게 왜 아니다라고 알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럼 아니면 아닌 이유가 있어야 돼. 세상에 없는 내용일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써놓을 수도 있으니까. 자 다음 어디 갔지? 26번, 2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뭐 그러니까 약정을 했네요. 또 재산피해가 있었고 보험 가입자가 보험 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 보험금에 대한 부분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부분들인데 잠깐만요. 그럼 처음부터 읽어봐야 되겠네요. 저는 이제 이게 보험금이나 보험료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구한테 낸다, 누가 누구한테 준다 그런 개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런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재산 피해가 있었고 어떤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 그럼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네요. 보험 가입 금액. 그래서 둘 간에 약정한 금액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은 나왔어요. 또 나머지에 대한 것들도 계속 나와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또 다시 나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재해보험의 종류가 아닌 거. 그래서 농기계 재해보험이래요. 지금 저희는 농작물이나 양식수산물이나 가축재해보험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농기계 재해보험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옳은 걸로 기억하시고 아닌 거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무조건. 농기계 재해보험은 암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그러니까 혼란스러울까봐 그래요. 내가 또 틀린 거를 암기하실 수 있어서 보험 목적물에 대한 범위가 아닌 거. 그래서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 목적물의 범위가 아닌 것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사실. 지금 옥수수는 저희가 뭐죠? 그냥 일반 생산비 보장 받작물, 수확 감소 보장 받작물이고 국화나 장미는 화이류의 시설 작물들이에요. 그 다음에 복분자는 여기서 임산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임산물인 복분자가 이제 정답이 됐었어요. 그냥. 근데 이제 이게 과거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옥수수나 국화나 장미는 그냥 이제 농작물이고 그 다음에 복분자는 임산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해보험 사업에서 벼에서 보상하는 병충해가 아닌 거. 그러니까 여기서 입지문이 마른 병을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7개는 저희가 흰 줄무늬 도깨벼, 흰 줄무늬 모양의 도깨벼, 잡아먹새 이렇게 암기했었거든요. 그래서 흰잎 마른 병, 줄무늬 잎 마른 병, 도열병, 깨시무늬 병, 벼멸구, 먹노린재, 세균성표 알마른 병을 암기해야지 이렇게 오답인 걸 암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흰잎 마른 병, 줄무늬 잎 마른 병, 벼멸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건 옳은 거 많이 보세요. 옳은 거. 그 다음에 아닌 것은 될 수 있으면 여기서 보면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걸 또 볼게요. 재해보험에서 아까 보험에 대한 요율, 보험 요율에 대한 것들 옳지 않은 것. 근데 이게 지금 맞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은 없음. 정답 없으면 다 된다. 과거에는 보험 요율을 시, 군, 구
까지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변경된 거는 면, 동 행정구역까지도 다 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지금 다 맞는 말이 다 맞는. 네? 음이 아니고 음이라서. 아, 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절 음해하지 마세요. 네, 이거 음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제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야 돼. 자, 다음. 자,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이 아닌 것은 매년 출제된다고 했죠.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5개에 대한 4개에 대한 어떤 그 재보험에서 고르는 거니까 내기 좋잖아요. 봤더니 농산물 품질관리사 된다고 했죠. 경작을 하는데 3년이네요. 이거 안 되네. 이거 답은 2번이네요. 그러니까 3년 이걸 또 기억을 하시고 그것도 암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기억할 때 그냥 5년인데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런 것들은 다 기억하셔야 되고 당연히 기사 된다고 했어요. 아까 기사 안 되는 게 어디였죠? 기사 안 되는 부분이 양식수산물에서는 기사가 없었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사가 다 있었어요. 그 기사 됐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고 3년 됐네요. 맞네요. 그렇죠? 아까 5년, 3년, 2년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자격증 2개에다가 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학점 인정받거나 그 학력 인정받는 거 그 2가지 있었어요.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격 취소면 그러니까 만약에 자격을 취소할 정도면 정말 큰 죄를 지은 거예요. 큰 죄. 근데 게을리했대요. 아, 게을리니까 한 건 저는 좀 게으르긴 한데 게을렀다고 취소했으면 저는 한 2번 취소된 것 같아요. 좀 더 됐으려나? 그럴 것 같고요. 근데 거짓 부정한 방법을 취득해서 당연히 그러면 이거는 취득할 거고 거짓으로 손해평가할 때 당연히 이것도 안 되겠죠. 다른 사람 명의로 했대요. 그럼 당연히 이것도 안 되겠네요. 다 취소시켜야죠. 그럼 답은 이제 3번이네요.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심한 거는 취소, 심하지 않은 거는 이제 정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정지나 다른 뭐 주의 받을 수도 있고 경고 받을 수도 있고 손해평가사의 업무가 아닌 거 아까 봤더니 피해 사실을 확인은 되는데 피해 발생의 통지는 누구의 의무라고 했죠? 보험 계약자, 보험 가입자가 피해가 발생하면 통지를 해야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오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내용들도 이 법조항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써요. 자, 다음. 재보험 사업자가 재보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험 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 제가 어떤 판매 아까 할 때 이거 밑에 있네요. 각각에 대해서 보험 상품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까지 중앙이 안 된다고 중앙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역농협, 지역축산업, 지역산림업에 대해서는 이 세 군데에 대해서는 품목이나 업종별로 다 가능하다 했어요. 그 다음에 수산업에서는 지역별이 아니라 지구별, 그 다음에 품목별이 없고 업종별이 있다. 그 다음에 수산물 가공이나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수산은행 같은 게 있었어요. 수협은행. 거기에 손해 사정을 업으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농장 회장이 허가받아 설립한 비영리 법인까지 된다고 했습니다. 총 5개가 되는 거예요. 6개가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여기서 봤더니 나온 게, 농협중앙이가 농협중앙이. 그쵸. 아예 딱 보면 이제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답은 여기 써 있어요. 제가 하나씩 다. 아시겠죠? 네네네. 숨겨놨어요. 네. 연구해서 숨겨놨습니다. 나쁜 사람은 안 보일 거예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거네요. 가입자 또는 사업자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한번 볼게요. 다 옳은 거니까 2번이 왜 아닌지 볼게요. 재보험 사업자, 그러니까 NH 손해보험이 보험 가입자한테, 농민한테 지급하는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험금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그렇죠? 보험료는 지급하나요? 보험료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지 손해보험에서 지원을 하진 않습니다. 손해보험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험료라고도 한번 나왔고 보험금이라도 한번 나왔어요. 어차피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 봐주세요. 자, 다음 농업재해보험법상 재보험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재해보험이에요. 추진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를 볼 수 없는 거, 업무로 볼 수 없는 농림축산식품부나 거기서 할 수 없는 거네요. 근데 위탁을 한 것도 포함하네요. 근데 뭘 연구하고 보급하고 육성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보급하는 건 괜찮네요. 근데
보험 요율을 또 승인한대요. 아까 무엇을 농장이 인가를 한다, 요율을 승인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상품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보험 요율 같은 경우는 그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그런 데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X. 근데 이런 것도 암기하면 안 된다는 거. 내용이 많다고 오답을 암기하시면 안 되세요, 그냥.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구나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과태료에 대한 부과 대상이 아닌 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벌칙에 해당되는 거. 벌금이나 형을 사는 걸 찾는 거예요. 형을 사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벌칙 부분과 아까 과태료 부분이 좀 떨어졌어요. 과태료는 말 그대로 어떤 보험 안내 같은 거 잘못해가지고 좀 과태료 이렇게 내는 거랑 벌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년 이상에 대한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징역 또는 1,000만, 3,000만 원에 대한 벌금형에 처하는 게 이런 벌칙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답은 이제 3번이네요. 손해평가를 할 때 이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물는 게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하면 좀 세게 때려야 되잖아요. 심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렇다. 이런 데를 보면 보험 안내하고 제출한 서류가 좀 약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과태료로 끝나는 거고, 손해평가를 거짓으로 하거나 아예 가지도 않고 평가하거나 그런 것의 경우에는 벌금이나 형에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칙에 해당되지 과태료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 구분을 하시고. 자, 다음 가로 안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저희가 손해평가하는 사람이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가 되잖아요. 그럼 아닌 건 4번이네요. 그래서 손해평가 보조인은 원래 처음에 구성을 할 수 없어요. 어차피 메인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손해평가사나 사정사나 평가인 1인이 있고 거기에 있어야 돼요. 보조인은. 다음 손해평가 요령에서 손해평가에 대한 위촉에 대한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네. 옳지 않은 거. 4번을 보도록 할게요. 재해보험 사업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손해평가에 대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청문은 이렇게 업무 정지를 하거나 해촉을 하거나 해지시킬 때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다만 이게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읽어보면 또 간단하게 풀립니다. 그냥 긴지반. 한 절반 이상의 문제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예요. 네. 자, 농업재해보험에서 손해평가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평가의 위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재해보험 사업자는 보험 가입자 수 등이 너무 증가하고 하면 이것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험 사업 비용을 고려하여 손해평가 위촉 규모를 최소화해야 된대요. 가입수 등이 많아지면 많이 늘려야 될 텐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내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손해평가에 관련돼서 정기교육은 얼마만큼 한다겠죠? 연 1회죠. 연 1회. 그 다음에 실무교육도 1회. 저희가 보면 평가인, 평가사로 구분했었을 때 평가인은 최초에 위촉됐을 때 실무교육 1회 받고, 그 다음에 정기교육을 연 1회 받았잖아요. 손해평가사는 실무교육을 1회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보수교육이 3년에 한 번씩 있어요. 3년에 한 번씩. 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세요. 인사랑 하니까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그런 거 구분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조사 방법을 간단하게 어떻게 나왔냐면,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서 각각 종합위험 상품이었고, 재파종을 하는 품목은 뭐였냐면, 저희가 파종을 하고 재파종을 하는 건 마늘이에요. 재정식은 양배추, 재양 재직파는 벼,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정말 쉽게 나올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또 나왔네요. 제가 이것도 이제 2차에서 볼 거예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서 적과전 종합위험 상품, 이 사과에서 6월 1일 날부터 적과전 생유 시기에 해당하는 재해로 옳지 않은 거,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2월 달에 보험을 가입을 해요. 그 다음에 사과 같은 경우는 적과가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까지 하면 최소한 6월 30일 정도까지는 적과 종료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과수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보험이 종기가 될 거고, 적과가 종료되고 여기서 9월 30일까지가 일소 피해에 대한 것들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9월 1일부터
여기서 9월 1일부터 사과 같은 경우는 11월 10일까지가 가을 동상회를 보장해줘. 가을 동상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과 종료할 때까지는 저희가 태풍, 강풍, 집중호 전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대한 것들 보장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6월 1일부터 적과전의 생효 시기에 해당하는 재해로 옳지 않은 거 봤어요. 그러네요. 6월 1일부터. 그런데 이런 가을 동상에는 언제냐면 가을 동상에는 9월 1일날부터 11월 10일까지. 그러면 이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안 되는 건 가을 동상에만 빠져있어. 이걸 가을에 발생하는 거니까 적과 전이 6월 30일이라고 가정하면 가을이 올라면 아직도 3개월이 한 3개월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해당 안 되는 가을 동상이다. 이건 좀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아까 이 문제 풀어봤고 또 손해평가 요령에서 아까 보험가액 선정하는 거 옳은 거 나왔네. 옳은 거 뭐 이번에는 아닌 거 한번 볼게요. 아닌 거 특정위험 방식이었어요. 그럼 이때 적과 착과서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단 인사금 같은 건 아니다. 거기다가 가입수확량 아니죠. 뭐였냐면 기준수확량이었어요. 기준수확량에 단위당 가입가격 맞네요. 이건 맞네요. 자, 종합위험. 종합위험은 저희가 평년수확량. 가입수확량이 아니라 평년수확량이었어요. 평년수확량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평년수확량에다 가입가격 곱해야 되는 것도 틀렸고, 그럼 적과전 종합위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적과 착과수가 나와야 되고 기준수확량에 가입가격 맞네요. 이거는 4번 나무손해보장 어떻게 한다 했죠? 이 최종이 아니라 최초죠. 최초 보험사고 있었을 때 그거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도 틀렸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뒤에서 많이 나올 거니까 특정위험이랑 적과전은 같다고 했어요. 근데 뭐냐면 적과 착과수, 기준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해서 산출한다. 그런데 다만 인삼은 가입 면적에 단위당 가입가격을 쓴다. 단위당 가입가격 이거 아까 주의하시고, 종합위험은 평년수확량에 가입가격 곱하고, 생산비 보장은 작물별로 정했던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작물별로 아까 보장 생산비 정한다고 했어요. 그거를 작물별로 보험 가입 당시에 정한 보험 가액, 작물별로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선정해요. 그 다음에 나무손해보장은 최초 보험 사고 시에 실제 결과 주수, 과실 생산이 가능하다. 실제 결과가 되는 것들을 나무당 가입가격 곱해서 산출한다. 이것이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손해평가 결과에서 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검정에 대해서 옳은 거. 우선 틀린 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1번 재보험 사업자 및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는 검증조사를 하려고 해. 지금 확인하고자 손해평가한 거를 검증하려고 하는데 실시한 거 전체 보험 목적물에 검증하냐 아니었죠. 일정 수를 해서 임의적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일정 수를. 전체가 틀렸네요. 2번 맞고 3번 재보험 사업자는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그래서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재조사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게 불가피하게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의심스러우니까 조사 제대로 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손해평가반이 한 것들을 전체를 재조사할 수 있다. 전체 보험 목적물에서. 그래서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 결과 작성을 생략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략하는 거는 서명 없이 한다는 거였지. 여기서 보면 검증조사를 거부할 때는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 가입자에 통지한 후 이거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써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분하시고 몇 번 이제 기출문제가 매년 나오니까 이것도 용어를 어떻게 바꾸는지만 구분하시면 되세요. 됐고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 요령에서 피해사실 확인에 대한 내용은 옳은 것이 4번이 나머지가 틀렸네요. 자, 손해평가반은 보험 책임 기간에 관계없이 기간 중이라고 했잖아요. 틀렸고,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을 정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한다. 또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험 목적물의 손해평가를 실시한다. 일정 기간 정하나요?
네, 지체 없이 피해 사실 확인하고 지체 없이 손해평가 실시해야 된다. 저희 생물이고 이게 피해가 커지고 떨어졌는데 그냥 놔두면 당연히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떨어졌더라도 빨리 가서 조사하면 몇 개라도 건질 수 있으니까 지체 없이 가야 된다. 나머지는 맞으니까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손해평가반에 대한 보험 목적물별에 대한 건 매년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농지별이에요. 농지별. 옳지 않은 거니까 틀렸네요. 사과, 농지별.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과수가 됐든지 밭작물 했든지 논작물 했든지 다 농지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가축은 개별 가축별,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 벌은 벌통 단위. 이제 이것만 구분하시면 되세요. 이제 이건 그러니까 돼지도 가축의 일종이잖아요. 개별 가축별로 하는 거고, 비닐하우스나 원웨이시설이랑 똑같잖아요. 그것들은 보험가입 목적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뭐 사과 대신 뭐 배가 들어갔던 감귤이 됐던 뭐가 됐더라도 다 똑같이 농지별입니다. 자, 다음 농업재해보험에서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서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 가액 선정이 또 나왔네요. 보험 가액 선정. 이번에는 농업시설물에 대한 가액 선정이 나왔어요. 보험 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건 다 맞네요. 다 맞는 거니까 패스하고 틀린 것만 볼게요. 보험 가입 당시에 보험 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없다. 아니죠.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다. 이런 부분들은 정하면 정한 대로 한다.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2회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회와 회의에 대한 거 나왔네요. 옳지 않은 거. 자, 3번.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1명을 포함한 21명이라고 했죠. 여기 맞죠? 그 다음에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면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심의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 건 맞고요. 심의회 회의는 제적인은 5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 필요로 할 때 5분의 1이 아니라 아까 3분의 1이었어요. 그 다음에 심의회에 대해서 개인은 과반수, 제적의 과반수, 그 다음에 의결은 출석의 과반수. 네, 이렇게 나왔었고요. 자, 다음 농업재해보험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봤더니 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한테 지급한대요. 그럼 이제 보험금이네요. 이거 다 읽으세요. 전 뒤에부터 읽었어요, 그냥. 네. 자, 그 다음에 재해보험의 종류와 보험 목적물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보니까 축산물 재해보험이네. 축산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있지. 축산물 재해보험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읽다 보면 축산물 재해보험도 있는 것 같고 축산물 및 축산시설물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없는 거다. 자, 다음 손해평가에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저희가 보험 가액, 손해액 산정하는데 보험금 산정 안 된다겠죠? 답은 2번이네요. 여기다가 이제 피해 사실도 확인하고 그 밖에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한다.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수행하기 전에는 항상 증을 제시해야 된다. 평가인은 평가인증, 평가사는 평가사증을 또 제시해야 돼요. 근데 명함을 주고 올까요? 안 주고 올까요? 명함은 주고 오지 마세요. 네. 그럼 지금 전화 오니까. 네, 명함은 주지 마시고 평가인증은 옆에다 폐용하고 다니시면 돼요. 근데 막 맞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네, 네. 저희가 다 보니까 다 평가사 분처럼 생기셨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 이제 얼굴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명함은 주지 말아라 부탁드립니다. 네.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없는 자는 봤더니 경작을 했네요. 6년간. 그럼 되겠죠? 공무원이네요. 2년간 안 되네요. 그렇죠? 3년이야죠. 교원으로 고등학교생이었네요. 5년간이니까 되네요. 조교수네요. 3년이었죠. 근데 5년간이니까 되게 되는 거죠. 그것 이상 됐으니까 이제 조금씩 구분이 되네요. 그렇죠? 벌써.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 그러니까 5년이 아까 3개 있어. 5년 3개 있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 3년, 조교수 3년, 그 다음에 보험회사 관련된 사람들로 해서 보험 업무 3년, 손해평가 업무까지 하면 2년. 거기에다가 전문대학교 어떤 그것으로 학력 인정되거나, 전문대학에서 보험 관련돼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증이 기사 자격증과 각각 해당된 농작물 품질관리사,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수산물 품질관리사, 수산양식기술사 이런 자격증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렇겠죠? 총 그래서 10개. 자,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잘 모두 취소는 가장 심한 벌이에요. 심한 벌이에요. 네. 그렇죠? 아예 자격 자체가 취소돼 버리는 거니까 몇 달 정지되는 거나 뭐 경고 먹는 거 틀리잖아요. 그러면
역시 부정한 방법을 취득했네. 거짓으로 했네. 자격증 대여했네. 그쵸? 이런 사람 안 된다. 근데 뭐 좀 부적절하게 저희가 뭐 적절과 부적절한 그런 종이 한 장 차이니까 네,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 봐준다. 그렇죠? 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자, 다음 옳지 않은 거네요. 옳지 않은 1번만 볼게요. 재보험 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된 보험 목적물 양도했어요. 그래서 그 양수인은 재보험 계약에 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했네요. 당연히 뭐 양도 받았으니까 승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답은 이렇게 쉽게 나온다. 대부분이. 다음 농업재해보험법상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아까 전에 이게 좀 복잡하게 나온다고 해서 예산할 때 여기서 보니까 여기 있는 걸 볼게요. 지금 정부는 여기 있는 걸 볼게요. 여기 있는 걸로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 가입자가 지금 정부입니다. 국가에서 줄 거 재해보험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그 다음에 보험료가 준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그 다음에 재해보험 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아까 부가보험료 운영에 대한 거 준다고 했어요. 이 정부가 일반적인 순보험료와 일반적인 부가보험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부가보험료가 전부 또는 일부라는 거 이렇게. 근데 보험료는 일부만 있는 거고 이 부가보험료는 전부 또는 일부, 운영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겠네. 그러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서 주는 게 재보험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만 일부 준 보험료만 일부, 순보험료의 일부만 주는 거예요. 순보험료 일부만. 그러면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보험 사업자의 어떤 뭐였죠? 재보험의 운영 및 관리를 필요한 비용, 그걸 운영비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거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가입자죠. 죄송합니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도 주는 거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또 여길 했네요. 여길 또 다르겠네. 어떤 부분이었냐면 여기서 보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였어요. 그렇죠? 가입자가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운영하는 운영비요. 사업자 운영비. NH 손해보험에 대한 운영비를 주는 거지. 가입자 운영비 아니었으니까 이것도 주체 좀 조심해주세요. 여기는 가입자, 여기는 사업자네요. 그 다음에 여기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일부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넣으신 분 될 거고, 어떤 재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농협중앙에 만든다고 했어요. 있는 자가 아닌 자네. 여기서 봤더니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산림조합원이나 아까 뭐였죠? 수협중앙회나 조합 중앙회장이 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공제 모집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장관 인정한다. 아니죠. 여기는 산림중앙회 그것들. 나머지 부분도 한번 보시고,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금에 대한 용도. 기금은 말 그대로 어떤 데에 쓰냐면 재보험에 대한 기금, 재보험. 저희가 아직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좀 기금으로 조성을 해놔야 나중에 큰 돈이 들어갈 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보험금, 재보험금을 쓸 수 있고, 아까 차입금, 돈 빌린 거 있으면 차입금 쓸 수 있고, 또 운영에 대한 경비 등을 지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위에서는 가입자한테 주는 보험료 일부 준다. 이건 재보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 다음, 역시나 기금에 대한 관리 운영에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금 기금 수탁 관리자는 뭐 어떻게 한다고 했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금 수탁자는 누구한테? 농장이나 회장한테 제출해야 돼요. 언제까지? 아까 2월 15일이라서 2월 15일. 그 다음에 기금 수탁 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에서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한다. 누가? 이거 기금 수탁자가 아니라 농장 또는 회장이었죠. 처음에 기금에 대한 수탁자가 다 서류를 작성해서 2월 15일까지 농장, 회장한테 보고를 하면 이거 갖다 심의회를 거쳐서 검토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제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개는 틀렸네요. 그 내용들은 이제 여기서 하면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자, 다음, 법령상 농장으로부터 재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지금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저희가 재보험 사업이에요. 어디서부터? 국가로부터 재보험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저희 농금원이지. 근데 보험회사가 또 재보험 받지 못합니다. 국가에서 이쪽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농장이나 회장이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이 부분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긴 있었어야 돼. 기금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따로 없다. 그냥 농금원이다. 여기 농장과 회장은 이 재보험 사업은 일부를 농업정책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 위탁받을 수 있는 거는 그냥 농업정책보험금융원밖에 없다. 자, 다음 또 목적물별 또 나왔네요. 옳은 거. 사과 농지별 됐네요. 벼 필지 안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농지예요, 다. 가축, 개별 축사별이 아니에요. 가축별이잖아요. 그쵸? 농업시설물 지번별 아니죠? 목적물별, 보험 목적물별. 그게 나왔고요. 이거 계산해봤고, 그 다음에 적과 어떠한 지금 농업재해부 손해평가를 이용해서 적과하고 수확기 종료까지 생육식의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낙엽피해에 대하여 낙엽피해 정도를 조사하는 과수품목은 단감이죠. 저희가 낙엽에 대한 적과전 종합위험은 낙엽에 대해서는 단감 더블감만 해당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들은. 다음, 이 손해평가 요령에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 산정 방식으로 옳은 것도 역시나 특정위험이, 그러니까 특정위험이랑 적과전은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이네요. 같이 가보세요. 적과전 적과와 착과수. 맞네요. 기준수확량, 단위면적당, 가입가격. 근데 뭐가 좀 틀렸네요. 특정위험 방식은 적과전 착과수 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수확량의 보험가입 당시 단위당 가입가격 곱하 산정한다. 근데 이 보험가액이란 말이 빠져서 틀렸나봐, 이거는요. 단위당 가입가격 산정한다. 이 보험 가액은이라고 써줘야 되나봐요. 그럼 적과전 종합위험은 평년 수확량이 아니죠. 이게 기준 수확량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종합위험 방식은 적과와 착과수 안 들어가는 거죠. 종합위험 방식은 뭐였죠? 이 평년 수확량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농업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고도에서 평가한 피해 목적물의 제조달 가액에서 내용료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뭐 내용은 어렵긴 한데 결국은 저희가 제조달 가액에서 이 감가상각액을 차감한다. 빼기 감가상각액. 이 말을 그냥 문장을 쏘는 거예요. 답은 이제 4번이네요. 이게 틀린 이유는 그거였네요. 그냥 보험 가액은 은이라는 말이 빠져서 그런가 봐요. 그러네요. 맞네요. 네, 적과 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훨씬 이제 합격하실 것 같으세요. 네, 적과 전 착과수 조사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적과 후 착과수. 적과 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에서 손해평가 요령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용어는 쭉 보시니까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가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한다. 손해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네요. 그냥 그런 것들. 1회 때는 이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가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닌 걸 물어봤어요. 그렇죠. 이거 똑같은 문장이 나왔었는데 2회 때는 여기를 물어봤네요. 아까 1회 때 가로를 여기 쳐놓고 4번에 손해평가 보존이라고 해놨으니까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 나오면 똑같은 문장에서 또 다른 걸로 저희 2차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신 똑같은 위치를 가끔씩 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위치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 잘 주의하시고요. 항상 저희가 전 기출문제나 기존에 나왔던 출제된 것들을 새로운 출제자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한 30-40% 정도는 그 정도 최소한 비슷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40%는 유형도 비슷해야 되고 나머지 한 20-30% 가지고 좀 변별력 있게
새로운 문제들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60% 70%보다도 60점을 맞으면 된다. 손해평가인의 위촉 및 교육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저희가 원래는 그렇죠. 지금 보수교육은 손해평가인이 지금 없어졌어요. 보수교육은 손해평가사만 3년이면 3년. 그 다음엔 없고요. 자, 다음으로 보면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 요령에 대한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 취소사유는 엄격해야 되는 거고 취소 안 되는 건 좀 덜 한 거. 복권되지 않았네요. 그럼 이거 당연히 취소할 거고, 위촉돼서 취소돼서 1년이 경과되지 않았어요. 2년간이니까 이것도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도 위촉되면 이게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거고, 다 취소사유에 해당되는데, 4번은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됐네요. 이때 저희가 그때 암기할 때 2년이었어요. 2년. 어떤 벌금형 2년, 위촉 취소 2년, 그게 다 지나면 다시 이제 위촉이 가능하다. 저희는 이제 이 손해평가인은 자격 시험이 아니에요. 다시 시험을 보는 건 아니에요. 네. 다시 또 재해보험 사업자가 위촉을 해주면 또 위촉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잘 하면 되겠죠. 될 수 있으면 안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다 끝났으면 다시 시켜줄 수도 있다. 자, 다음 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 결과 제출. 아까 준비하고 결과 제출할 때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가 가입자가 평가반에 대한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7일이었네 아까 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의 검증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검증조사. 1번을 볼게요. 아무튼 검증조사니까 재해보험 사업자도 가능하고 재보험 사업자도 가능하다.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가 미실시했다고 하네. 안 되죠. 실시한 것만 돼. 실시한 것만. 이런 거 미실시한 거 안 되죠. 실시한 것만 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농장은 재해보험 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 사업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된다. 아니죠. 반드시까지는. 반드시는 표준성 응해야 된다. 뭐라고 써있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된다. 무조건 응해야 된다는 틀렸다는 거예요. 자, 다음 4번 넘어갈게요.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검증조사를 거부하면 무슨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 사업자한테 통지한대요. 가입자한테 통지해요. 가입자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주체를 막 이렇게 더 써놓으니까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 자, 이제 손해평가 요령에 대한 손해평가반 구성. 이거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 다 상관없죠. 1인을 포함해서 5인까지니까 다 상관없네요. 근데 손해평가 보조인만 5명 구성했다. 4번에 쓰셨네요. 이런 거예요. 다음, 저희 재해보험 사업에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지 않고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벌칙. 저희 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벌칙과 저희가 과태료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벌칙과 과태료. 벌칙은 형, 이렇게 3년 이상에 대한 3천만원, 그 다음에 500만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암기할 게 3천만원과 5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물어보는 게 과태료인지 벌칙인지. 그럼 아까 전에 그 맨 마지막에 회계 같은 경우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냈어요. 저희가 1000만원짜리는 못 외우더라도 3000만원짜리 돈 주고받는 거, 금품 제공하기로 약속을 하고, 금품을 제공받기를 요구하고, 그걸 받은 가입자나, 그걸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다 같이 이렇게 벌칙 있다, 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회계 위반하는 자, 그런 자들은 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분 또 다르니까 구분하셔서 문제에서 묻는 게 무엇인지 좀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역시나, 손해평가인에게 명할 수 있는 최대 업무 정지. 손해평가인은 6개월, 손해평가사는 1년. 이거 구분하셔서 1번. 그래서 재해보험 사업자 손해평가인에게 6개월 이내.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법상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행한 업무가 아닌 거, 역시나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농구원이나 그런 데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이 부분도 2차 1과목이나 2과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것들도 2차 공부하실 때 꼼꼼히 보시면 혜택이 받을 수 있다. 역시나 여기다 보험 요율을 산정한다고 나왔네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하지 않는다. 보험 요율 선정하거나, 아까 전에 무슨 보험 상품을 인가하거나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고, 나머지 관리 감독하고, 육성하고, 연구 개발 보급, 이런 것도 좋은 것들만 한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3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우세요?